돈을 벌려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화장품이 좋아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화장품이 좋았던 거지. 내가 멋진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됐죠. 1호 모델이었거든요. 뮤직비디오 촬영도 했었고, 헤어 모델, 트레이너 하면서 수업도 많이 하고 회원권 매출도 많이 올려서 한 달에 가장 10년 동안 가장 많이 번 달에 한 달 소득이 470만 원이더라고요.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계실 텐데 늘 소득의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시크릿 사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분을 모셔보고 여러분들과 멋진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경주 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복구해? 강의할 때 금방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입고 갈게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옷이 볼품이 없어요. 네네. 벗는 거 다음 10월 컨벤션 때 다시 한번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동진이 나왔을 때랑 환호성이 다르네요. 짝퉁과 진퉁의 차이는 여기서 어머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경주입니다. 네. 모멘텀 데이가 끝나고 엄청난 모멘텀을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멘텀에 앞서서 사실 우리가 또 특별한 보상 플랜이 발표가 됐잖아요. 추가가 됐는데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정확히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추가적인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비밀을 말하다.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보상으로 또 동기부여를 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제 보상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3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보상이 안 바뀌었으니까 강의 자료도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3년 전에 애띤 저의 모습인데 시크릿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시크릿 사업 설명을 듣거나 처음 이 사업을 소개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잖아요. 사실 두 줄이라고 쉽고 당장 안 움직여도 되고 또 뭐 월 15만 원만 쓰면 된다, 주급이 1,000만 원, 팔자 안 얻어도 된다, 2명만 찾자, 뭐 에이스 찾기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함축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근데 뭐 대충 해도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네, 보상을 앞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화장품이 좋아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화장품이 좋았던 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했었던 일이에요. 뭐 예술대를 나오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배우를 꿈꾸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늘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이상은 내가 멋진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됐죠. 근데 제가 사실 배운 게 몸 쓰는 일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살았던 일은 사실 이런 일들이에요. 뭐 운동을 해가지고 트위스트런 아세요? 트위스트런 옛날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면 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모델 했었었고요. 그거 촬영하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30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회성이니까 쓰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바라 현미 햇반 아세요? 그거 최초로 대한민국 출시됐을 때 제가 1호 모델이었거든요.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 뭐 CJ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 현미 햇반 이러면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CF를 광고료를 되게 많이 줄 줄 알고 얼마나 주냐 묻지도 않고 제가 촬영을 갔었는데 촬영 다 끝나고 나니까 햇반 2,000개를 주시더라고요. 돈은 안 주냐 그랬더니 2,000개를 더 주셔가지고 네, 저희 피트니스 클럽에 네, 햇반을 한 3개월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야놀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모텔 모델 또 했었고 뭐 뮤직비디오 촬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었어요. 머리가 길 때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헤어 모델 예전에는 미용실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해놓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용실에서 헤어 모델 했을 때고 제가 쇼호스트가 원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대용 쇼핑사, CJ, 롯데, GS, NS 뭐 이렇게 오대용 쇼핑사 제가 쇼호스트 시험을 다 봤었는데 다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사유는 얼굴에 신뢰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홈쇼핑 게스트예요. 쇼호스트 옆에 나와가지고 이제 깐죽거리는 거 있죠. 저희 랠리 사회 볼 때 이두현 사장님 역할 제가 메인이면 네, 그런 역할 TV에 나와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역할을 했었고 또 탭댄스 배웠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돌 데뷔 전에 특기로 탭댄스 가르치는 일도 했고 홍대 놀이터에서 또 위통 벗고 팁박스 놓고 공연 사운드박스라고 우리나라 이제 버스킹 공연의 1호 팀이에요. 그 팀에서 이제 탭 퍼커션으로 활동하면서 하루에 그때 팁 많이 받았었어요. 하루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주된 일을 10년 동안 했던 거는 헬스 트레이너.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헬스 트레이너 하고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상담하는, 회원권 상담하는. 그래서 6시부터 밤 11시까지 풀타임으로 헬스장에서 중간중간 잠을 자면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촬영도 많이 나가고 트레이너 하면서 수업도 많이 하고 회원권 매출도 많이 올려서 한 달에 가장 10년 동안 가장 많이 번 달에 한 달 소득이 47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470만 원을 벌면은 거의 한 25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지출이 돼요. 그럼 한 달에 저금을 20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이거 1년 내내 해봤자 2천만 원인 거고 10년을 해도 내가 2억밖에 못 모으겠다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내 전세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나는 영원히 뚜껑 열리는 차를 탈 수가 없겠구나. 나는 절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허탈감 속에 정말 비행기 한번 안 타보고 해외여행 안 다녀보면서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회의감이 싫어서 우연히 찾아온 제게 시크릿이 찾아왔었고 그 시크릿을 통해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뭐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 사장님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 시크릿이 본업은 아니실 거예요. 각자가 하고 계신 일들이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계실 텐데 늘 소득의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오늘 야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월급이 200% 300% 오르진 않잖아요. 내 소득에는 늘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당 7,000원 받으면 롯데리아 알바생인 거고 시간당 2만 원 받으면 대기업 임원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소득을 얻는 건 어떻게 얻는 거냐? 시간 투자 대비 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이상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는 시간과 소득이 비례해요. 10시간 일하면 만 원 벌어요. 또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벌어요. 근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시간과 소득이 반비례하기 시작하죠.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소득을 얻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크릿 사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이 시간 우리 사장님들이 집중하셔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부자가 되는 길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총 우리는 4가지의 보너스가 있죠. 팀 커미션, 직급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리더십 멘치 4가지가 있는데 어설프고 빠르게 한 가지 4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 보상을 다 이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 많은 소득을 얻고 있으면 보상을 다 이해하셨다라는 걸 보고 오늘 간 오셔가지고 아직 보상을 이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가지 보너스보다는 이 팀 커미션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보너스는 팀 커미션 이 한 가지만 좀 통해서 사장님들이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자 소득을 얻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000BV라는 비즈니스 볼륨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회사의 1번 사업자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회사의 1번 사업자. 한마디로 회사가 오늘 오픈해서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회사의 전체 매출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 하선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금과 나의 이익금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210만원 주고 전 제품을 구매하면 나에게는 1000BV라는 볼륨이 주어지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볼륨은 내 소득하고는 무관하지만 나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매출을 공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 좌우에 한 명과 한 명을 추천했다고 가정을 하며 이들도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업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들이 일으키는 매출 1000점과 1000점은 나에게 100%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잖아요. 내 좌우로 펼쳐진 이 두 줄부터 일어나는 모든 매출은 나에게 100% 다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 우리 보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0분까지 월요일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0분까지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내 하선의 매출을 가지고 우리의 커미션을 정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좌우에 한 명씩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 1번이라는 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나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으킨 매출은 나에게 100% 공유가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2번과 3번이 가입이 되고 2번을 통해서 4번, 4번을 통해서 6번, 5번 이렇게 가입이 됐을 때 이 하선에 일어나는 모든 매출은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매출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한 주차가 딱 마감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로부터 일어난 내 하선의 모든 매출은 100% 나에게 공유가 된다. 그러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점? 3000점의 점수가 쌓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가입됐기 때문에 만점의 점수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10,000BV와 3000BV를 가지고 내 커미션을 계산해요. 1BV는 1달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3000점과 왼쪽에 있는 만점. 자, 3000달러와 10,000달러를 가지고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과 나의 이익금을 나눠 가지는데 내가 받는 커미션은 좌우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나의 커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쪽. 그러면은 만점과 3000점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쪽인 3000점이 나의 이익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3000달러의 15%가 나의 커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져가는 소득. 그러면은 나는 작은 쪽에서 3000달러의 15%를 가져갔으면 회사는 큰 쪽을 전부 다 가져가느냐? 그러면은 너무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작은 쪽만 가져가고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큰 쪽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회사가 기준점을 뒀습니다. 어떻게 뒀냐? 내가 작은 쪽 3000점을 가져갔을 경우에 회사는 내가 가져간 거에 딱 2배만큼만 큰 쪽에서 가져가겠다. 큰 쪽에 어떠한 점수, 얼마나 많은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간 작은 쪽에 딱 2배만큼만 회사가 큰 쪽에서 차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0점을 받았으면 회사는 2배인 6000점만큼만 큰 쪽에서 차감을 해가겠죠. 그러면 회사는 만점 중에 6000점을 차감하고 나머지 4000점, 이 4000점을 없애버리면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 남는 점수를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다음 주로 그대로 이월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첫째 주차에 번 커미션은 내 커미션 45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 매출 같은 45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으킨 매출은 2개밖에 없지만 내 팀들이 일으킨 모든 매출을 합산해서 내가 받은 커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 커미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첫째 주에만 나는 45만원을 벌었어요. 그럼 둘째 주로 넘어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2주차. 나는 단 한 명도 추천하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가입하지 못했는데 내 하선에 있는 2번이라는 친구가 5명을 가입을 시켰고요. 3번이라는 친구가 이 보상을 이해하고 나도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봐야겠다 해가지고 좌우에 4명씩 8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 A팀에서는 단 한 명의 매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주차가 마감이 됐을 때 반대쪽 이쪽 같은 B팀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매출 내가 일으키진 않았지만 내 하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은 100% 공유가 된다. 그러면은 B팀 같은 경우 13,000점의 점수, A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매출이 없으니까 빵점, 작은 쪽 곱하기 15% 매출이 없다, 소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쓰고 나면 4,000점이 2월이 됐잖아요. 이 2월 된 점수가 이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쓰고 남은 4,000점이 2월이 되면서 이쪽에는 4,000 BV가 생겨 있겠죠. 매출이 없어도 2월된 점수로 나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4,000점과 13,000점 중 지난주에는 내가 오른쪽 3,000점에 15%를 받았는데 2주차에는 좌우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쪽인 4,000점에서 내가 이번에는 가져가겠죠. 그러면 4,000달러 곱하기 15%인 60만 원이 나의 2주차 팀 커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은 13,000점을 전부 다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4,000점의 딱 2배만큼만 회사가 차감을 해가겠죠. 4,000점 곱하기 2. 그래서 8,000점. 13,000점 중에 8,000점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5,000점은 또 3주차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주차에 내가 받은 팀 커미션은 6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이 정도 팀이 빌딩이 됐어요. 이제는. 이들은 나하고 사회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들이 제품을 써보고 사업성을 이해를 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도 이런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추천하고 후원해서 일으키는 매출이 있다라면 그 모든 매출을 내가 공유를 받겠죠. 그러면 한 주 동안에 내 좌우에서 일어난 매출을 가지고 작은 쪽 곱하기 15%는 내가 갖고 내가 가져간 만큼의 딱 2배만큼은 회사가 큰 쪽에서 차감해가고 큰 쪽에서 남는 점수가 있으면 다음 주로 2월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둘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팀이 빌딩이 되면서 이 팀이 시스템 속에서 제품을 쓰고 사업성을 이해하며 본인 스스로 매출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꾸준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매출을 우리가 100%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능력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을 초대하신 이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은 계속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말 못해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고 능력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냐? 그 설명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오신 분이 나로부터 100번째 신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장님이 일으키는 하나의 매출은 나한테 100%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매출을 하나 일으키려고 할 때 제가 사장님을 도와요? 안 도와요?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매출이 나에게까지 100%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하나의 매출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면 그 매출을 공유받는 10번, 8번, 6번, 4번, 2번, 1번 나까지 모두가 사장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님을 돕고 사장님은 그 도움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와이시 드립 듣고 제품 가격 듣고 보상 설명을 들었어요.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설명은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느낌이 좋다는 것 정도는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내가 친구 따라 세미나 갔는데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나 너랑 같이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10번, 8번, 6번, 4번, 2번, 1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가가서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매출이 나에게까지 100% 공유가 되니까. 가끔씩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께서 브론즈도 가야 되고 내가 후원 미팅 도와서 나는 이제 매출을 공유 받아야 돼. 그래서 사장님 후원 미팅 도와드릴게요. 미팅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장님 브론즈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경주 사장님 나 좋아하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사장님 매출이 나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번째 신규가 일으키는 매출이 하나도 나에게 100%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4대까지만 매출을 공유를 해준다. 4대까지만. 근데 1대 깝깝합니다. 2대도 깝깝해요. 3대도 깝깝해요. 4대는 동진이에요. 근데 5대가 너무 능력이 있고 잘해. 근데 5대의 매출을 내가 공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진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 공유가 되기 때문에 동진이를 살려뒀던 거예요. 왜냐면 있어도 대수에 제한 없이 우리는 100% 공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내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스폰서하고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랑 똑같아요. 박주영이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조현우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없나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을 넣어도 조현우에게 득점이 올라가죠. 팀 전체가 득점이 올라가죠. 한마디로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하든 간에 하선에서 누군가가 하나의 매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누군가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매출이 반드시 하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한 개의 매출을 공유하다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100% 우리가 공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연결, 소통과 융합이 잘 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실제로 80대 분이 로얄을 간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사장님이셨는데 말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틀니까지 끼시기 때문에 발음도 굉장히 잘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로얄을 어떻게 갔냐면은 친구에게 느낌만 전달을 한 거예요. 설명은 누가 했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스폰서들이 설명을 했죠. 80대 할머니라고 해서 80대 노인분만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손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스폰서들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 이거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서 서로 돕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네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이 사인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법제되고 반복이 돼서 하나의 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서로가 똑같이 공유받으면서 우리가 소득을 얻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당장 움직이도 못하고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지금은 바빠서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냥 이거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겠죠. 나 믿고 그냥 하나 사준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하나 사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이만큼 밑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뭐 갑작스럽게 직장에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일을 못하게 되고 나 시크릿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돌아봤더니 내가 일으키지도 않은 매출을 내가 100% 다 공유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네가 꾸준히 써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굳이 써야 돼? 꼭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이거 안 쓰면 누적된 매출 이거 다 사라져. 그랬더니 그럼 사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도둑놈 신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너는 왓슨스 쓰고 다른 회사 제품 쓰면서 우리 회사 제품 하나도 안 쓰면서 회사는 왜 너에게 일으키지도 않은 매출을 100% 공유해줘야 돼? 최소한에 네가 일으키지도 않은 매출을 다 공유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시크릿 제품 써줘야만이 회사도 이걸 보상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써야 된다고 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타당성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게 공유받으면서 반대쪽을 펼쳐나갔더니 친구는 보다 수월하게 좌우가 형성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보상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장에 못 움직이더라도 이 사업을 먼저 자리 잡고 꾸준히 이어나간다라면 내 좌우의 일대들은요 내 성공의 50%는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 성공을 가정한다면 내 좌우의 일대들은 내 성공의 50%는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제가 이 시크릿 사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소득을 얻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이 류승찬 스폰서님이시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이 일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를 기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승찬아 네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기다려줘서 내가 지금 이 보상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류승찬 스폰서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무도 가입을 안 해서 그랬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1대 자리 그리고 류승찬 스폰서님이 크라운 로얄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 성공의 절반이 블루다이몬드라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대규 스폰서님도 강란 스폰서님도 바이너리와 네트워킹 경험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이두영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친한 친구였거든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싸웠었단 말이에요. 제가 루비 때 브론즈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랬었어요. 사람 한 명만 내려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장난도 쳤었어요. 너 잘하는 거 보면은 내가 몸살게서 한 명 줄게. 저희도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가 친구인데 둘로 나눠져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놓고 류승찬 스폰서님 후원 미팅 나가면요 친구면 일렬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왜 나눠놨어요? 그때는 잘 몰랐대요. 우리는 영원히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안에서 우리가 찢어져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류승찬 스폰서님이 크라운 로얄이라는 성공으로 인해가지고 그 성공에 저희들이 절반을 가져가게 됐죠. 그 성공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 같이 성장을 하고 다 같이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사장님에게 이 시크릿 사업을 전달을 해서
당장에 못 움직여도 괜찮다, 말 못해도 괜찮다, 이거는 팀 사업이다, 스폰서들의 능력과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 보상 플랜 들었던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보상 플랜을 듣고 사장님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시크릿 보상과 시크릿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뭐 10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제 바이너리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개인의 능력이 아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지금 보통 스폰서나 파트너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손 한번 보세요. 스폰서 파트너 한번 보세요. 보면 깝깝할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없고 서로 웃고는 있고 너무 좋아 감사해요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거 한 명을 못하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을 거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실제로 한 명도 못 해오잖아요. 답답하고 얘 믿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은 져야겠고. 저도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깝깝했어요. 자다가도 숨이 막힐 정도로 말도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다이아몬드인데 저 친구는 브론즈였거든요. 돈은 내가 벌고 있잖아요. 돈 내가 벌고 있으니까 밥을 항상 제가 샀어요. 그래서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은 편의점에서 밥 먹자 그랬는데 편의점에서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맨날 나는 후원 미팅하고 있고 지 미팅도 내가 설명 다 하고 있는데 얘는 나가서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첫 사업 설명을 하는데 달달달달 막 침판, 분필, 지우개 다 떨어뜨리는 거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크릿은요 아시죠? 그 일반 사업자가요 예전에 가수였던 래퍼였던 로버트 할리입니다. 이랬더니 아줌마들이 로버트 할리가 일본 사업자구나. 크리스 김을 로버트 할리로 착각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답답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친구라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많은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SNS를 보고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죠. 아메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아메이도 해갖고 정말 잘하겠다 싶었는데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들으면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더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우 사장님이 기가 막힌 놈 한 명 가입을 시켰대요. 말은 끝장나게 잘하는데 말을 좀 안 듣는데요. 말은 잘하는데 말을 좀 안 듣는다. 어떤 놈일까 싶었더니 눈빛부터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예선 때리고 시크릿에서 성공하면 시크릿이 기적이고 보상이 기적이지 내 능력은 절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미나만 가자 그러면요, 형님 오늘 할머니가 아파가지고요. 그런 날 알았다. 그러니까 동진아 1박 가자. 형님 그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저번 달에도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셨나? 맨날 아프다 거짓말하고 세미나도 안 하고 얼마나 깝깝했는지요. 근데 이제 센터장을 시켜놨더니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사업설명 자꾸 듣다가 동기부여 받아버렸잖아요. 얘네 세태고 제가 2년 사업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얘네 관상 보더니 그만둬라 그랬었어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차마 얘들을 버릴 수는 없고 성공을 시켜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자신은 없고 매일 밤 저도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그래 한 명만 찾자. 얘들에게 힘을 주자. 그렇게 한 명 찾으려도 한 명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얘들에게 힘을 주자. 한 명만 찾자. 그래가지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택시 기사님인데 1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이분을 후원을 한 거예요. 엄청난 분이셨죠. 이분이 가입이 되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고 저희들을 2년 동안 의심했던 대학교 선배가 저한테 이제 쪽지가 와가지고 대학교 선배를 갖다가 이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오랜 저의 피트니스 모임과 지인이었던 가수 H 현승민 사장님이 이렇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시크릿을 하겠다 그래서 택시한테 기름도 넣어주고 운전기사도 달아줬죠. 좌우로 이렇게 달면서 태균 사장님을 통해서 SNS로 이분은 연락 오신 분이에요. 이정원 사장님 아마 지금 와 계실 텐데 7곡이라고 쪽지가 온 거예요. 인스타로.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7곡을 갔어요. 그래서 그 미팅을 다 하고 사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근데 사실 저 이두현 사장님한테도 연락드렸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현이한테 물어봤어요. 두현아 너 혹시 이분 연락 왔어? 연락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났을까? 멀어서 안 갔는데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정원 사장님이 이제 제게 오시게 됐는데 케이스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두현이 그래도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박수 치면서 그래도 난 크라운이야 맨날 이 소리 하는데 크라운이 영원할 것 같니? 그리고 이분의 와이프분이 카카오스토리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누나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김태균 사장님을 통해서 같이 뮤지컬을 하는 송건일 사장님이 가입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상원 사장님이 가입이 되고, 이분이 교회 갔다 만난 분이 일본에 있는 김은희상이 가입되고, 이분을 통해서 일본에 또 다른 블루 다이아몬드와 20조의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또 현승민 사장님을 통해서 이민디 사장님이, 현승민 사장님 6개월 동안 한 명도 가입 못 시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안 하겠다 하는 이민디 사장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열심히 하지 자꾸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오빠 만나러.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가봐라 그게 되나. 근데 미국에 있는 오빠의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를 가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가봐라 되나 될지도 모르겠는데 했는데 호주에서 또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승민 사장님 반대쪽에는 시애틀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팀이 만들어졌죠. 이러면서 승민 사장님도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저 잠실 살아요, 잠실.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해서 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쪽이 이제 커지니까 되게 신기하죠. 없던 신규가 나오는 거예요. 얘 되게 이상해요, 그죠? 신규 한 명도 없다더니 한쪽이 커지니까 없던 신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사장님이 세빈 사장님과 또 형도 사장님이 가입시킨 누군가를 통해서 희애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남쪽이에요. 진주 남쪽이에요. 되게 따뜻한 나라예요. 가난하고 따뜻한 나라 남쪽. 여기가 이제 서쪽 서산 쪽 되겠네요. 여기가 칠곡이니까. 이래가지고 바이너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슈퍼스타 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파트너 수가 지금은 거의 7,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가치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 혼자의 힘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가 있고 시크릿의 보상 플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이 빌딩이 되고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뭐 애석하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의 한쪽일 뿐이에요. 우리는 두 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5년 동안 이만큼 만들었다면 제 나이 35인데 앞으로 5년이 걸려가지고 반대쪽이 이만큼 만들어졌을 경우에 제 나이 40이 된다라면 그때는 뭐 진짜 세계를 제 가슴에 품고 있겠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가 하나 있죠. 아주 어려운 숙제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이 노스트라다무스도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만 잘 풀어낸다라면 더 큰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성과를 이뤘고 제 항선에 8,000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도 연간 3억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성공했나요? 사장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가지고 학교를 거의 60일도 안 가본 것 같아요. 머리는 늘 노란색, 빨간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죠.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일 안 하세요.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으러 서울 왔을 때인데 이대기 스폰서님이 스위트룸도 잡아주시고 어머니한테 봉투에 100만원 넣어서 이렇게 용돈도, 이두현 사장님, 뮤지컬 스폰서님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 오셨다고 용돈을 이렇게 또 챙겨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 카드로 살아가고 계세요. 많이 쓰세요. 예.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던 이렇게 멋진 슈퍼카를 친구들과 함께 타고 있죠. 그리고 뭐 한 대가 아니라 2대의 자동차를 저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그렇게 꿈꿔왔던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떠나요. 아주 럭셔리하게 누워서 떠나요. 시크릿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를 다 세어보니까 다음 달에 우리가 사회바다 가죠. 그 다음 달에는 또 마카오를 가요. 5년 동안 회사에서 총 15군데의 세계여행을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데 전 세계에 나가서 시크릿을 통해 태극기를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아까 민정 사장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쇼호스트의 꿈도 이뤘고요. PTS 대회 나가면 관중이 한 200명 정도면 많이 오거든요. 근데 7,000명의 관중 앞에서 제 멋진 몸도 자랑을 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성공한 거 맞나요?
시크릿이 만들어졌는데 사장님들이 이 시크릿 보상을 통해서 이뤄야 될 것, 그리고 사장님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고 정말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도 아니고 세계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장님들이 진짜 이 시간 부러워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진정으로 시크릿을 사랑한다면, 사장님들이 진짜 시크릿이 좋다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시크릿이 진짜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장님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 진짜 이 소중한 기회와 이 소중한 시크릿을 내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꼭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2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사장님이 진짜 선물해주고 싶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시크릿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크릿을 만나서요, 철부지라고 저희들이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더 좋은 회사 생기면 떠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시크릿을 지켰고, 그 시크릿을 지켜온 결과 모멘텀 데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저희가 됐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이 모멘텀 데이라는 컨벤션, 아주 멋진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할 수 있고요. 스폰서들 믿고 시크릿 보상 믿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편지 한 장, 손재주는 없지만 편지 한 장 제가 적었습니다. 감동적인 건 아니고요, 따갑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항상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의 행동은 하나의 쇼에 불과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하고 날리며 다녔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흘려보낸 지난 한 해, 과연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나는 매년 새로운 12달을 사용해왔습니다. 그중 얼마의 시간을 기회와 도전을 위해 사용했던가요? 또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얼마였던가요? 이번 달도 승급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행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멋지게 행동하셔서 다음 달 승급자 명단 꼭 이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강의를 들려주신 블루다이아몬드 이경규 사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마지막 이 편지 같은 스피치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또 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경규